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북도의회는 제12대 후반기 출범 이후 도민들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정 발전과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위해 활발하고 활동하게 계신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12대 경북도의회가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또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상북도의회 또 정책연구위원장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게 돼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활동이라든지 또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경북도의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장으로 지금 계시는데요. 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지방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해서 정말 저는 지방이 살 길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또 이렇게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거라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정말 중요한데 지방의회가 어떤 집행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 이런 거를 잘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바로 잡고 네.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어떤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고 네. 또 정기적으로 어떤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책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회로 발돋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의원님들이 어쨌든 도정 발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또 개인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네.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또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뒤에서 정말 적극 지원을 하고 네. 또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어떤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단체도 구성을 이렇게 해주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이었죠. 이 의원님께서 경북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 도청 신도시 활성화 그리고 경북 북부권 발전에 대한 도정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신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당초에 2016년도에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27년까지 10만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상주 인구가 지금 2만 3천인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27년까지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만의 인구를 채울 수 있는가? 네. 그렇지 않았을 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문제점이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첫째가 이제 기관이 유치가 된다든지 외부로부터 공공기관이 이전이 해오고 했을 때 이렇게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거주 공간이 사실상 많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이제 2단계 사업이 아파트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인데 지금 2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이게 2단계 11년 사업 중에 지금 10년째인데 지금 아파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어떤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도청이 옮겨오면서 이 도청이 발전되면서 이 주변에서 그 덕을 좀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지금은 도청의 인구가 안동이라든지 예천 또 영주 이런 인근에서 이렇게 신도시로 인구가 이동해 오다 보니까 네. 지금 신도시에도 사실 공동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이러면 양쪽이 다 어떻게 잘못하면 공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계획
잘하고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거주 공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공동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고요. 예, 예. 그리고 도청 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서 이철우 도지사의 관심과 의지 부족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런다고 해서 도지사인데 다 책임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지사님의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첫째가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입니다. 네. 이 이제 경상북도 산하였던 기관이 당초에는 이렇게 뭐 굵직한 기관들이 온다고 예정은 돼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선심 쓰듯이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인재개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도청 신도시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지출도 못할 뻔했고 또 그리고 상당히 큰 이제 기관인데 농업기술론이 당초에는 우리도 예천으로 올 거라 다 기대했지만은 네. 이게 상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조금 문제가 된 이제 농민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도청고 행정타운에 들어오기로 지금 확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사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문경으로 이전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공약 때문에 작년에 지금 문경으로 이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선심 쓰듯이 나눠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사님이 좀 이 도청 신도시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런 관심이 부족한가 막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행정 통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도청이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네. 또 늘 저희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북부 지역에 뭔가 발전에 대한 그런 비전도 좀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무시하고 이전한 지 이제 8년도 안 된 시점에서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기관이라든지 인구 유입이 그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지금 뭐 뒤로 이제 후진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지사님이 좀 관심이라든지 이게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4년 전에 이제 통합을 추진했다가 결국에는 장기화로 넘겨졌어요. 그런데 예. 또다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정 통합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예. 지사님께서 뭐 저희들이 이제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네. 이 지방에 권한이 없다. 지방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500만 정도가 돼야 이게 수도권에 대응도 하고 경제도 활성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네. 사실 근데 뭐 저나 뭐 다른 우리 동료원들도 그렇게 뭐 생각은 하지 않고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우리가 지방의 권한을 갖고 지방을 발전시키려면 정말 뭐 조항에 있는 권한 뭐 제일 중요한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뭐 행정권 그다음에 이제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서 네. 정말 실질적인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지방 분권 국가로 가는 헌법 개정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 네. 뭐 지난번 그 도정 질문에서도 지사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뭐 저희들도 지금 주변에 보면 제주도가 그렇고 그다음 강원도가 그렇고 작년에 또 전라북도가 지금 특별자치도로 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가지고 정말 그 지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중앙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특별자치도로 가는 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대구하고 통합만이 이래 유일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행정통합이 재논의가 되면서 또 네. 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을 위한 중재안까지 내놓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중간에 한번 뭐 수도업이 됐다가 다시 이제 뭐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이런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아마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청사 위치가 문제가 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군단이 이런 어떤 지방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데 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도청이 이전에 온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것도 뭐 엄청난 예산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사도 짓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뭐 8년 만에 뭐 다시 통합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시군의 어떤 권한을 뺏어가지고 대구 중심으로 대구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이 뭐 제가 도정 질문했을 때도 지사님께서 그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주셨고 또 이제 뭐 저희들이 통합 과정에서 이래 보셨겠지만은 대구라든지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뭐 다소 이제 감정적이고 또 네. 즉흥적이고 막 이런 거 봤을 때 저런 분들이 정말 경북에 대해서 뭔가 정말 진정성이 있나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있나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봤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이제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뭐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그런 의견을 구한다든지 또 이제 지방의회 또 동의안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저는 그런 어떤 신뢰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잘 가리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절대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경북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뭐 도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 도청이 이제 대구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대구 경북권이라든지 이 영남권이라는 이 틀 속에만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네. 이제 도청이 이제 안동으로 오면서 뭐 인근의 충청도라든지 강원도 또 이제 수도권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인데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이 중부 권역, 실제 이제 이 중부 권역은 뭐 충청도, 강원도, 일정 부분 전라도까지 포함해서 한 1,50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0만을 보고 거기서 뭔가 우리 경북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네. 이거 뭐 500도 안 되는 여기에만 자꾸 치우쳐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뭐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대구 경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이와 같이 해서 추진했던 게 바로 한반도 허리 경제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됐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이제 경북 북부권하고 충청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이 바이오 관련, 그 다음 농생명 산업 벨트를 구축하자는 게 또 하나의 안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충청도, 강원도, 그 다음에 이 경북 북부가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국가 스포츠 단지를 만들자 하는 이런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 경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복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통해서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뭘 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한반도 허리 경제축은 2016년도에 시작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청사진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변해가지고 이제 바뀐 정책들은 뭐 지금에 맞게 이렇게 약간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대전 또 세종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중부권하고 협력해서 정말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지금 다시 구축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 같고 네. 또 이런 어떤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중부권 정책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 경북이 좀 뭔가 주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토크 시청자분들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우리 안동시와 또 나아가서 경북도가 살아갈 길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만들고 갖고 온 자랑스러운 이 역사와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반듯하게 세우고 그거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수많은 어떤 과제들을 정말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또 그걸 우리 도민들하고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경북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틀 안에만큼이라도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정말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온 도민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정책연구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도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과 함께 경북 도정 및 북부권 발전 방안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